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어떤 풀이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제 어떤 유형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방정식의 어떤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 있어요.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결법. 일반적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방정식을 풀어낼 때 잘 모르겠으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라는 거고, 자, 첫 번째는 실근을 알파 베타로 놓고 로 가정 후 대입을 합니다. 대입. 그 대입을 한 식을 변형을 하고 그 애를 이용해서 식을 이제 변형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것은 식 변형을 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이 돼요. 이쪽에서 식 변형을 하는 방법은 대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죠. 역시 근과계수의 관계도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냐면 역시 식 변형을 위해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로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또 인수분해. 보통 이 세 가지 정도의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따가 문제를 이제 보여드리면 결국에는 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알파 베타로 인수분해한다는 거는 뭐 이런 거지. 우리가 뭐 문제에서 이런 거를 물어봤어.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6은 0, 너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래놓고 문제에서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2 알파 제곱 빼기 2 베타 제곱 빼기 2의 값이 얼마인가? 자, 물론 전개를 해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쓰는 것도 가능은 하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해보시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다 이제 알파 베타를 대입을 하면 2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 베타도 이제 마찬가지 형태. 요거를 먼저 변형을 좀 합시다.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4가 되나?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겠지?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4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근과계수의 관계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애초에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에는 우리가 너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표현을 해서 주어진 형태를 구하기 위해 여기다 이제 뭘 대입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얘가 지금 3분의 4에서 0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4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맞나? 거꾸로인가? 3분의 4가 맞나? 그죠? 3분의 4. x에다 3분의 4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3분의 4를 대입을 해보시면 이제 2에 3분의 4 마이너스 알파 3분의 4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면서 이것에다가 9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면서 곱하기 9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걸 이제 여기다가 똑같이 3분의 4를 대입하고 양변에 2분의 9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 답은 2분의 9 곱하기 3분의 4를 대입한 3 곱하기 3분의 4 빼기 6. 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대표적인 이쪽에서 뭐 잘 나오는 어떤 흔한 형태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fx를 주고 2차 방정식을 주고 그 2차 방정식을 변형을 하는 형태들이 곧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어떤 fx가
너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래. 2차 식이래요. 너와 f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의 관계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x 대신에 이렇게 약간 변형이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덜어 있고, 그래서 너의 두 근을 뭐라고 할까? 감마와 델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너의 실근은 알파 베타인데 너의 실근은 이제 감마와 델타이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요 식에다가 감마를 대입을 했을 때 어쨌거나 f a 감마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고, f a 델타 플러스 b가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fx라는 거는 원래 실근이 알파와 베타였으니 둘 중에 하나가 알파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상 이쪽 감마와 이제 델타를 서로 더하거나 곱한 것은 원래 두 실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이거지. 이쪽에서 감마를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b 빼기 a. 이거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너가 알파고 너를 대입한 게 베타고 해서 그 다음에 직접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베타 빼기 b 나누기 a.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풀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역시 자주 나오는 형태이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뭐가 있냐면 2차 방정식을 설계하는 유형이 있어. 조금 비슷한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2차식 구하기인데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우리가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는 0. 너의 두 근이 일단 알파 베타래. 자, 요게 이제 fx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2차식을 준 거고, 이때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줘요. 너가 f 알파는 p 알파 플러스 q, f 베타는 p 베타 플러스 q. 이때 이제 fx를 구해봐라, 2차식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걸 이제 해볼 건데 보통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 두 식의 구조가 서로 유사하게, 지금 여기서는 알파랑 베타로 줬는데 얘가 알파 베타가 뭐 섞여 있을 때도 있어요. 섞여 있을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형태라면 우리가 이 상황이 지금 얘가 지금 2차식이잖아. 그럼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2차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자, fx는 px 플러스 q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맞아? 이 어차피 2차식이지. 그럼 여기다가 알파 넣은 거는 요거고 베타 넣은 게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근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너의 두 근이라 하면 너를 넘겼을 때 fx에서 요거를 빼게 되면 얘를 두 근으로 가져야 되는데 너를 두 근으로 갖는 식이 바로 누구냐면 요거라는 거야. 그래서 너가 그냥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 이라고 써주시되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형태야. 근데 이게 다양하게 변형이 되거든. 조금만 변형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거꾸로 가자. 지금 f 알파를 이렇게 줬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f 알파를 p 베타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f 베타는 p 알파가 되겠죠. 자, 여전히 구조 자체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뭔가 약간 대칭적인 구조가 나오긴 하지만 얘랑 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는 오로지 알파에 대한 식,
얘는 오로지 베타에 대한 식이었기 때문에 이 x로 된 식에다가 x의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이제 요 구조가 나온다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알파 베타가 섞여 있지. 알파 베타가 섞여 있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이쪽에 원칙이 뭐가 있냐면 알파 또는 베타 한 문자로 식을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 이 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식 원래 식에다가 알파 베타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에다가 우리 저 2차 식에다가 주어진 식에 알파 베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관계를 이용을 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알파와 베타를 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사실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m이자 마이너스 m이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n이잖아. 즉 언제든지 알파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베타로 바꿀 수도 있고, 베타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m으로도 바꿀 수 있고, 알파를 베타분의 n, 베타를 알파분의 n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과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식을 좀 변형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베타를 뭐라고 쓰겠다는 거야, 나는? 뭘로 바꿔줘? 베타를 얘를 이용하면 뭘로 쓸 수 있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베타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바꾸고 나면 뭐랑 유형이 똑같아? 위에 거랑 유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fx 얘는 그러면 식 자체가 마이너스 p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p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pm 플러스 q인데 넘어와서 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px 그 다음에 마이너스 pm 플러스 q라는 거야. 요게 똑같고 k 곱하기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과계수에서의 합을 이용하면 베타를 알파로, 알파를 베타로 바꿨고 구조적으로 1번과 동일해지고, 그러니까 1번과 풀이가 그 다음엔 똑같다는 거죠. 식이 조금 다를 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형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몇 개만 더 봅시다. 자, 그러면 3번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3번 내가 써줄게. 응? 뭐? 이거 마이너스 PM. 왜냐면 요거 곱해진 거. 이렇게 곱해진 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F 알파를 이렇게 준 거야. P 베타 제곱. 그 다음에 F 베타를 P 알파 제곱으로 줬어요. 자, 이렇게 줬다면 fx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해봅니다. 방식은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뭘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한 문자로 정리만 되면 우리는 알파 베타라는 거 대신에 식을 뭘로 써도 된다? 미지수 x로 바꿔놓고 그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이렇게 해석이 들어간다. 어차피 2차식이기 때문에. 해보세요. 이거는 내가 변형되는 모든 것들을 다 유형별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왜냐하면 변형은 무궁무진하니까. 너네가 이 원칙을 기억하고 이거에 입각해서 너네가 직접 변형할 줄 알아야 돼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일단은 어디로 가야 돼? 쟤네가. 뭘로 바꿔야 돼? 알파, 베타로 서로 또 바꿔야 된단 말이야. 2차식이니까 걔를 1차로 바꿀 필요가 있겠지. 1차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1차로 바꿀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왜냐하면 알파 제곱은 넘기면 마이너스 m 알파 마이너스 n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알파가 베타에 대한 식으로, 베타가 알파에 대한 식으로 돼 있으니 알파 베타를 서로 바꾸려면 뭘 사용한다고?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또 사용해서 바꾼다고.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한 1차식으로 바뀌기만 하면 끝이에요. 해봐. 되게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건. 이쪽에서도 얘가 잘 나오기도 하고 어려운 유형이기도 해요. 변형 정도에 따라서. 왜요? 또 언제 쉬는지 궁금해? 궁금해. 다녀오세요.
전형적으로 끝내는 쉬는 거 아니었어요? 내 맘이에요. 쉬는 건 그냥 내 맘이에요. 문제를 더 풀다 쉴 수도 있고 모르겠어. 풀었어? 해봐 빨리. 스스로 해보는 게 중요해. 그럴 때는 다른 데가 더 아프면 그걸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아파. 그래? 지금 2주 넘게 아파. 뭐 하다가 아팠는데? 이게 첫날에 팔굽혀펴기 정자세로 60개 아. 하고 왜? 뭐 팝스 한다고 뭐- 둘째 날에 100개 뭘 한다고? 팝스가 뭐야? 뭐 체력 운동인가 하여튼 팝스랑 겹쳐가지고 아, 팝스라는 게 뭔데? 여기 50m 달리기 셔틀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자 체력장 같은 건가요 혹시? 체력장? 그런 느낌이에요. 체력 테스트? 오케이. 근데 저희는 뭐 그 팝스 하면서 같이 기초 체력을 하거든요. 팔굽혀펴기, 플랭크, 플랭크 윗몸 일으키기 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팔굽혀펴기를 12개씩 5세트, 플랭크를 40초씩 5세트. 쉽게는 할 수 있는 거였어. 자, 한 번 한 건 아니지. 12세트씩. 자 해볼게. 봐봐. 일단은 저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변형을 할 거야.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m 알파 마이너스 n으로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m 베타 마이너스 n으로 바꿀 건데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식 자체가 한 문자로 정리가 안 되죠. 얘를 바꿔봤자 여기는 베타고 여기는 알파기 때문에 이제 알파 베타가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거를 다시 A 대신에 알파 대신에 뭘로 바꿔준다? 알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어디 갔어? 요걸 이용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베타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 실제로 너는 뭐가 되냐면 곱하면 m제곱 곱하면 플러스 m 베타 마이너스 n까지. 자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이제 알파 제곱을 바꾼 건데 베타 제곱을 바꾸면 다 똑같고 여기만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요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f 알파는 여기가 m제곱 더하기 m 알파 빼기 n.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베타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동일한 구조에 대한 2차식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만족하는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가 있다면 알파와 베타는 fx는 m제곱 더하기 mx 빼기 n의 두 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얘를 넘겼을 때 fx에서 너를 빼면 이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뭐가 되냐면 너를 두 근으로 가지는 바로 이 식이 나온다고. x제곱 mx 플러스 n 그것의 중요 실수배. 근데 n제곱 음. x가 저기 n 뒤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아니에요. 이 구조를 알파 베타 대신에 그냥 x를 쓴 거예요. 구조가 같을 땐 쓸 수 있다. P가 없어졌어? P가 왜 없어졌을까? 실수해서 그렇죠 뭐. 계열받죠? 여기다 잘 쓰세요. 여기다가 P 요것만 붙이면 되네. 볼펜으로. 여기다 잘 이렇게 사이드 잘 작게 쓰세요. 일찍 얘기해 주든가. 자 넘어갑니다. 나쁜 사람. 그렇구나. 그러네. 여기도 P가 붙어야 되네. 다 붙어야 되네. 다 붙어야 돼요. 다. 그럴 바에는 P를 앞에다 붙이는 건 어때? 오! 따단! 이미 늦었어요. 자, 여러분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개도 안 해봤으니까. 자, 왜? 자, 베타 F 알파는 P. 알파 F 베타는 P. 자, 이거를 만족하는 2차식 구해봐라. 해봐. 힌트를 주자면 여기부터 출발이야. 다시 써줄게. 응? 근데 저기는 왜 n제곱 마이너스 x예요? 어디가? 아 진짜. 어디가? 난 안 보이는데? 저희 진짜 뻔뻔하시네요. 어떻게 사람보다 빨리 하세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상식적으로. 알파고 베타가 이렇게 바꿔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지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알파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베타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를 알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주겠냐고. 어차피 여기다가 대입을 하든 얘를 쓰든 세 가지 중에 하나야. 네, 누굴 쓰겠냐고 당연히. 합을 쓰면 어떻게 곱을 써야지. 베타가 분모에 쳐들어가 있는데 베타분의 1인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와.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걸로 바꾸는 순간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알파분의 p가 되는데 그럼 이거를 굳이 너네가 식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된다고. fx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분의 p의 실근이 알파 베타라는 소리야. 그럼 이걸 갖다 빼갖고 2차식으로 쓸 수가 있냐고. 얘가 2차식이 되겠냐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려면 이걸 정리한다. 그래서 뭐다? 베타분의 1이 n분의 알파다. 그래서 너가 n분의 p 알파가 된다. 이렇게. 쟤도 똑같다. n분의 p 베타가 된다. 그럼 방금 한 거랑 똑같다. 우리 1번이랑 완전히 식이 같죠? 그럼 넘기면 결론이 뭐다? fx에서 n분의 px를 뺀 게 k배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이라고. 이거 되게 전형적인 유형이고 변형이 굉장히 많이 되는 유형이라서 너네가 철저하게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 어쩔 TV라고 할 수 있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용 뭘 할 거냐면 두 개만 설명하고 쉬겠습니다. 세 개만 설명하고 쉴게요. 세 개. 아 선생님 잠시만요. 아이 뭘 써. 아. 와 미쳤다. 완전 오버드라이브 찔리지 마. 아 됐어요. 자, 난 정말 너좀 충격으로. 야 자, 공통근 네, 해결.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요것만 써놓으세요. 얘는 2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한다. 이게 끝입니다. 두 2차식이 공통근이 있어. 공통근이 존재한다는 것은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을 서로 빼거나 더했을 때 그 빼거나 더한 어떤 식의 어떤 해가 될 텐데 걔를 적당히 실수배를 해서 2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를 하면 1차식의 형태가 나와요. 1차식 그냥 풀어주면 이제 공통근이 나옵니다. 요 정도 그냥 요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정수근 해결입니다. 정수근 조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정수근 해결. 정수근 해결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문제에서 2차식이 딱 조지고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정수근을 가질 때, 뭐 자연수근을 가질 때 이런 조건이 나온다면 어떻게 풀죠?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뭐게? 응? 그거는 근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 그건 근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고 근의 정수 조건이 있다. 뭐? 탈락? 아무튼 원래 한판축이긴 해. 근데 아무튼 어쨌건 아니야. 정수근 조건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 문제 중에 몇 번 잠깐만 보냐면 어디 있을까? 슉? 저기 있다. 108번 잠깐만 볼까? 108번? 108번 풀어보라고 하면 아마 잘 못 풀걸? 네. 자, 왜? 이거 풀면은 쉬는 시간 20분? 20분? 것 같은데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기도 하지만 아니 걔는 공통근의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야? 그냥 자연수인 실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연수근, 정수근 조건은 거의 똑같아요. 뭘로 풀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하거나 또는 근데 맞아. 자, 근의 공식. 근의 공식에서도 사실은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왜 판별식을 이용을 하냐면 판별식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제곱수. 완전 제곱이 돼야 돼요. 이걸 이용을 해요. 자,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빈도가 풀 수 있는 문제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108번은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서 어느 걸로 푸는 거게? 왜?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려면 어떤 조건이 나와 있어야 되냐면 모두 정수근이 돼야 돼요. 우리 문제는 어때? 적어도 하나의 자연수인 근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모두 정수가 아닌 이상은 합과 곱이 정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 문제를 풀 때는. 근데 모두 정수근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간결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게 별로면 내가 그냥 이건 무조건 이걸로 풀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모두 정수근이면 이걸 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근의 공식을 가지고 풀어주시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 가지고 완전 제곱이 되네 만에 가지고 푸는 게 거기 나와 있는 108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리수 혹은 무리수 혹은 허근 무리수 혹은 허근 조건 플러스 유리수 계수 실수 계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계수가 다 유리수라고 해놓고 갑자기 1 더하기 루트 3이 너의 실근이래. 그럼 우리가 풀이 자체가 뭘로 풀어가냐면 켤레근을 가지고 풀든지 켤레근을 이용하거나 또는 무리수, 복소수, 상등을 이용한다. 왜?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유리수부끼리, 뭐 무리수인 부분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 요걸 가지고 풀어가요. 요것도 이따 문제 좀 몇 개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정리 해봤고 잠시 있다가 문제 풀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그렇구나. 자. 너의 또 나갈래요. 저 안 해요. 자, 파워 파이브요. 파워. 원래 이런 거에 조용히 자 보자. 2차 방정식.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밑줄. 전형적인 항등식 표현이죠. 그래서 일단은 판별식을 씁시다. 그래서 A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요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 그리고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이제 K를 가지고 잘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A K제곱 마이너스 2A K 더하기 A제곱 K제곱이네? 아닌데? K제곱이죠? 응, 그냥 K제곱이구나. A제곱? 왜? A제곱 아직 안 썼어요. A제곱 플러스 A 빼기 15가 커 나갔다 0. 이렇게 돼야 되네. 요게 이제 결국에는 모든 K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 거라. 다시 얘를 가지고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죠.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기는 거지. 요거거나 요거거나 다만 이쪽이 이제 K축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5. 이번에는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그래서 이렇게. A 값의 범위 나오겠지? 쇽. 쇽. 여기는 15보다 크거나 같다. A는 15가 된다. 간단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90번 한번 해볼까요? 실근 1개와 허근 1개를 갖는다. 보시면 개수가 허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꼭 혈례근을 갖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K가 양수라는 거는 K는 이제 실수죠. 플러스 14 빼기 9i 6i. 실근과 허근을 찾아보자. 실근은 어떻게 찾는가?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대입하는 정도밖에는 없죠. 그래서 x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알파는 실수가 된다. 공수 끝나고 공수하죠. 아, 공수 1, 2 다 끝나고 대수예요. 그럼 너네 이제 고1이에요. 예비 고1. 대수가 아마 여름방학 때쯤 들어갈 거야. 근데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근데 뭐 미적원, 그러니까 미적원까지 돌고 공수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근데 워낙에 공수도 해야죠. 공수는 계속 졸라 해야 돼요. 어떡해. 벌써 고1이야.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풀었나요? 왜 풀라고 하면 안 풀죠? 좀 풀면 좋겠는데? 푸는 게 아니라 못 푸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요거 대입해야 된다니까, 알파를. 푸는도 안 나오는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알파가 실수거든, 실수. 그럼 이걸 대입을 해보면 요 녀석은 i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실수들만 이루어져 있거든. 왜냐면 k도 실수고 여기다가 얘를 대입을 하면 어쨌거나 실수고 얘도 실수고 그래서 복소수 상등을 가지고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허수부, 실수부 모아 볼게요. 허수부 같은 경우에는 k 알파 제곱 알파 빼기 6. 요게 이제 허수부고 0이 돼야 되고 실수부 같은 경우에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9알파 플러스 14. 요게 0이 돼야 되죠. 14인데. 그래서 요 두 번째 식에서 알파가 2 또는 7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줬냐면 첫 번째 줄 맨 앞에 밑줄 양수 k. 즉 두 개 중에서 하나는 k 값이 양수가 나오고 하나는 음수가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자리가 2항이 돼서 넘어가면 6-알파 나누기 알파 제곱이라서 6-알파가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7이 안 되고 2밖에 안 된다. 2를 대입해 주시면 4k 넘어가면 는 4k는 1이 나와요. 짠. 그래서 알파도 구했고 k도 구했으니까 나 같으면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또 다른 식은 베타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한 거잖아.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는 2알파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아니야? 이렇게 쓸게. 베타를 굳이 구하지 않으려고. 근데 알파가 2인 건 알잖아.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상 얼마냐면 1 더하기 i 분의 9-i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근과 계수 관계를 썼다. 여기 빼주시면 됩니다. 짠. 요거 유리화해서 쓰면 답 나와요. 보면 선생님이 베타를 구하지 않은 거 보이죠? 베타를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얘를 그냥 뭘로 바꿨어? 2알파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꿨다. 넘어갑니다. 왜 답이 안 나오지? 그래? 답이 안 나온다고? 나오기만 해봐라. 왜 진짜 안 나오는데? K는 1이고 진짜로? 나올 것 같아. 나오기만 해봐라. 진짜 안 나와. 그래? 4 기다려봐. 더하기 1 더하기 i분의 i 빼기 9 그럼 2분의 유리화 i 빼기 9 아휴 1 빼기 i 아유, 아유 귀찮아. 진짜? 그래? 알았어 기다려봐. 빼기 i지 5 플러스 1 응? 왜? 뭐가? 응? 왜? 마이너스 9 아, 기다려봐. 그 다음에 9개 1개 10 나누기 2 더하기 4 마이너스 1 너무 잘 나오는데? 뭐야? 응? 뭐 약간 이상한데? y 마이너스 2도 너무 잘 나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저기 아니다. y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아닌가? 왜? 얘가 네, 계산하면 말 하나 더 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5i 근데 플러스 4가 있는 거 아닌가? 답 1번 아니야 그냥? 아니 답이 5i인데? 아 알파 왜? 뺐어요? 아 이거 2알파 앞에 알파가 2였구나. 너네 이 전체가 2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 네. 답이 안 나왔어. 잘했어. 자 91번 아 제가 약간 좀 천재예요. 자 91번 뭐더라 이거?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이거 판별식의 판별식 는 0 기억나? 판별식의 판별식 는 0 판별식 한 번 쓰면 y에 대한 2차식 걔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다시 y에 대한 2차식이 또 중근을 가져야 돼. 넘어갑니다. 92번 해보세요. 빨리 하고 제시 보자. 제시 그때 통과가 누구더라? 서정인 통과했던 것 같고. 일찍 보는 건 뭔 소리죠? 지금? 지금이라도 볼 생각인가? 뭔 소리죠? 집에 가고 싶어서 헛소리가 나와. 그때 맞다 내가 이거 보려고 그랬다. 어디 보자. 제시가 누군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너랑 전 아닙니다. 무슨 소리세요? 민규랑 서정이랑 네? 뭐 아닌데요? 아니 성현이랑 통과라고. 3명이 통과했어. 3명 통과. 나쁜 사람, 좋은 가게였다고.
아니 여기 써 있는 거 좀 확인한 거예요. 어차피 너네가 알잖아 스스로. 그럼 다시 말하지만 자 제시를 봤는데 다 맞았다. 바로 보내드립니다. 근데 제시를 봤는데 한 개를 틀렸다. 그럼 11시까지. 제시를 봤는데 2개 이상 틀렸다. 11시 반까지예요. 응. 네, 응. 네, 많이 봐. 저 깜빡하고 저 이거 그거 또 안 풀었단 말이에요. 그건 네 맘이지. 그럼 뭐 어떻게 깜빡하고 네가 안 푼 걸 어떻게? 다 만지면 저 만약에 막 1점, 2점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상담 들어. 아이가 어려워한다. 어? 내신 있잖아요. 어. 학교별로 모여서 해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해요. 왜? 어떻게 학교별 모이죠? 어. 저 현상은 다른 다른 애가 자기 선생님께서 그거 학교별로 모여서 할 수도 있다고 하셨다. 아, 근데 거기는 또 우리랑 약간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아닐 거예요. 응.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시험 날짜가 29, 30이에요. 29, 30이 수목인가? 시험은 빨리 보는 게 나아요. 빨리 갑자기? 풀었어? 네, 풀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조용. 자, 너는 0.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둘의 합과 둘의 곱을 쓸 수 있죠? 역시 얘도 마찬가지. 합과 곱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x제곱 qx 플러스 1. 너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요게 일단 q인데 잘 보시면 요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1이 되고 통분해 보시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1 더하기 1는 q가 되는데 얘가 이제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식이 이제 중요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달래. 그래? 이거 둘이 합한 거 썼고 곱한 걸 아직 안 썼네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 요게 이제 1인 거네. 요걸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아마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2가 나오는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아니다. 얘가 마이너스 1아닌가? 아니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원래 전개한 플러스 2인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3. 요게 이제 p죠. 근데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p 플러스 q. 근데 p분의 1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q 빼기 1로 바꿀 수 있죠. 여기서 p 더하기 p분의 1이니까 얘가 p 더하기 q 빼기 1. 너가 마이너스 3.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조금씩 변형하는 문제였고요. 넘어갑니다. 93번 너무 쉽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수를 깎는 방법들이 있고 아니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셔도 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즉 무슨 소리냐면 지금 알파 3승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을 얘를 나누는 거야. 얘로. 더하기 2알파 제곱 아니에요? 더하기인가요? 응. 너가 알파 제곱 2알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럼 나눠주시면 얘가 지금 1이니까 1 처음에 1, 2 마이 이렇게 되겠지? 빼면 여기가 정확하게 얼마가 남냐면 1 마일 남나?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알파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에 더하기 알파 빼기 1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요것만 남죠. 그래서 차수가 높은 거는 제로 나눠주시면 묶어주면 얘가 어차피 0이라서 요것만 남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식에다 대입을 해서 알파 제곱을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로 바꿔주시고 다시 또 알파 3승을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로 바꾸고 다시 알파 제곱을 여기다 대입해서 알파 3승을 바꿔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나눗셈이 조금 더 간결합니다.
나눗셈으로 하는 걸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결국에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물어보는 거죠. 요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이 식에다 뭘 대입하면 돼? x에다가 뭘 대입하면 이런 구조가 나와요? 1 대입하면 되지. 1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식이 얘가 요거잖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여기 1 들어가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가 얘랑 같죠. 1 넣으면 답은 1이 된다. 근과계수의 관계를 굳이 쓰지 않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94번 조금 쉬울 것 같은데 95번 해보세요. 얼른 하고 제시 보고 갈 사람 가고. 응? 제시 생긴 지 되게 오래됐네. 그걸 왜 이제 와서 물어보죠? 그때 얘기했잖아. 그 새로운 부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떠났다 다시. 누구? 아, 어디 갔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니 이름 알려주면 패고 떠날 거. 근데 이름도 근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이거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 뒤집어라. 이제 미친놈이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못생겼겠지. 그 사람이 그렇게 흔한 줄 알아? 자주 보면 예쁘다잖아. 자주 못 봤어요. 거잖아. 그 저기 그 아이작 그쪽에 계세요. 아이작이. 아이자. 와 뒷보다. 뭐 아이자 미쳐밖에 생각 안 나. 해보세요. 95. 두 군을 각각 Z와 오메가라고 할 때 이런 거를 구해보자.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기에는 다소 복잡할 거라는 건 예상이 돼야 됩니다. 전개해서 풀기는 조금 불편하죠. 아마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를 텐데 여기다가 뭘 곱하면 좀 간단해져? Z-1, 오메가-1 이런 것들을 곱하면 조금 간단해진다는 게 예상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보니까 이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요? 허근밖에 안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켤레근을 갖는 상황. 그 허근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허근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허근을 갖나. 어차피 근의 공식 쓰면 나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딱 써보면 굉장히 익숙한 근이 나옵니다. 많이 보면 비슷한데 좀 얘는 그 각이 좀 달라요. 걔는 45도고 얘는 각도가 다릅니다. 30도 아니면 60도 뭐 이런 거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역시 이 문제는 복소평면 가지고 푸는 게 좀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허근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복소수 단원에 있는 어떤 복소평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에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실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복소평면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실수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i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지켜요. 하나가 z, 하나가 이제 오메가가 될 텐데 둘은 기본적으로 서로 켤레 관계 있고 계속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z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기준으로 보면 3분의 2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z는 3번 곱하면 z3승이 1이죠. 왜냐하면 2파이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오메가도 마찬가지야. 사실 오메가 3승도 1이 나옵니다. 왜냐면 얘는 반대로 3분의 2파이기 때문에. 아니면 잠깐만. 3분의 2파이가 맞나? 3분의 2파이가 아니지 않나? 3분의 2파이가 아니잖아. 아니잖아. 6분의 5파이잖아. 열받네.
자, 이거 누가 알려준 거야? 뭐가? 응? 3분의 4 여기가 내가 쓴 거야 그냥. 자,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고. 왜냐면 150도라서. 그럼 150도면 몇 번 돌아가면 되냐면 일단은 6번. 6번 제곱되면 각도가 5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Z 6승이 마이너스 1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메가 6승이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되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뱅글뱅글 돌아갈 텐데 Z만 놓고 한번 볼까? Z 내가 한번 거듭 제곱해서 돌려볼게. 자, 여기가 Z의 1승이야. Z의 2승이 여기 지금 6분의 5파인데 그러면 3분의 5파이 아닌가? 왜냐면 각도가 2배가 된 거니까. 3분의 5파이는 어디쯤 있니? 3분의 5파이 한 요 정도 있지 않나? 그죠? 얘가 이제 Z제곱. 그 다음에 계속 150도씩 돌아가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150도면 얘는 어차피 12번을 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지? 서로 다 다르죠. 지금 6분의 5파이에다가 계속 실수배, 자연수배를 하다 보면 얘가 처음엔 Z1 여기, Z2 여기 그럼 너 3구면 2분의 5파이니까 자 2분의 5파이면 여기거든? 여기가 Z3승 Z4승이면 여기로 간다고 150도 여기 그 다음에 여기로 가고 Z의 5승 그 다음에 여기로 가요 Z의 6승 그 다음에 여기가 Z의 7승 그리고 여기가 Z의 8승 이거 좀 각이 안 맞나? 아 그러네 죄송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다 여기가 Z 6승이다 그러네 어차피 얘네가 다 필요하긴 해 그럼 여기가 Z의 7승이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결국에는 빠짐없이 12개가 다 들어간다고 이게 물론 순서는 달라요 여기가 Z1승이었으면 Z1, 2, 3, 4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Z1, 2, 3, 4, 5, 6, 7 그 다음에 여기가 8이거든 Z8 8 여기가 Z9 Z10 Z11 Z12 자 이렇게 되거든 중요한 건 뭐냐면 12개를 다 더하면 어쨌거나 얘는 0이 되겠죠 왜냐면 다 대칭이고 서로 그래서 누구랑 지금 서로 대칭이 되냐면 이 숫자 차이가 6만큼 날 때마다 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Z6승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다는 거는 XY 좌표가 다 마이너스가 되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지면 0인데 근데 뭐 구하는 거야? Z 그러면 봐봐 얘는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Z2 더하기 Z8이 0이 된다고 이렇게 왜냐면 Z2는 여기 있고 Z8은 여기 있고 6 차이가 나면 무조건 0이 돼요 Z1 더하기 Z7도 0이야 Z 0이 1이지만 더하기 Z6도 0이야 이렇게 0이 된다고 그게 0이 되겠네 그럼 누구만 남아? 3, 4, 5만 남네 이렇게 남겠네 이쪽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Z 삼성 얘로 묶든가 어차피 근과계수의 관계상 곱은 1이야 얘는 1이야 그러면 3승으로 묶으면 Z 오메가의 3승이랑 1 더하기 Z 더하기 Z제곱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자, 이런 관계 있고 그럼 뭐 여기부터는 뭐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죠 요거 이제 1이고 요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Z제곱 어딨냐? Z제곱 여기 Z가 여기 요거랑 Z제곱이랑 1이랑 아씨 안 예쁘네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얘네를 너랑
기본적으로 합하는 거는 중점에 대한 이야기라서 요거 더한 게 요거의 2배가 되니까 요거의 2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너가 되니까 그냥 요 정도는 뭐 적당히 요걸로 바꿔서 우리가 요게 있으니까 x제곱 루트 3x 플러스 1이 0이니까 요걸로 바꿔줍시다. x제곱 플러스 1을 마이너스 루트 3x로 바꿀게요. 그럼 요만큼이 마이너스 루트 3 z로 바뀌는데 그럼 1이 있으니까 z 얘도 마이너스 루트 3 오메가 z 오메가는 아까 1이라 그랬지? 둘이 곱한 값이 나오겠네요. 답은 4 빼기 2 루트 3이 나온다. 이건 이제 복소평면을 사용을 한 거고 너네가 이게 사용하기가 싫을 수 있거든? 그냥 이걸 거듭제곱하세요. 이거나 아니면 뭐 마이너스인 거 어차피 둘 중에 하나거든? 거듭제곱을 하다 보면 규칙성이 나오는데 복소평면의 장점은 그 규칙성을 거듭제곱을 직접 하기 전에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장점이 있을 뿐이야. 원래는 저거를 거듭제곱하다 보니 이러네? 신기하네? 그러면서 막 규칙성이 있네? 더하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풀려간다고 원래는. 넘어갑니다. 96번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너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때? 저희가 그럼 둘은 어떤 관계 있어? fx 플러스 1과 fx 마이너스 2는 그래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fx 플러스 1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fx 플러스 1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fx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은 알파 마이너스 3일까? 알파 플러스 3일까? 플러스 플러스 3이에요. 왜냐하면 기하학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3씩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주어진 식에다 알파를 넣으면 f 알파 플러스 1이 0이잖아. 그러면 밑에 식에다가는 뭘 대입해야 되겠어? x자리에 알파 더하기 3을 대입해야 뭐가 나와? f 알파 플러스 1이 나온다고. 그래서 같은 구조를 만들려면 x자리에는 알파 대신에 알파 플러스 3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엔 근과계수 관계 쓰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97번 뭐 맨날 뭘 잘못 보는 마치 여러분 같죠? 뭘 잘못 봐가지고 뭘 잘못 풀었고 조용히 하세요. 자, 그래서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계산해서 두근으로 이렇게 구했고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거는 요 상수항은 제대로 보는 거지. 근데 사실 조금 약간의 논리적인 하자가 있는 건 뭐냐면 x의 개수를 잘못 봤다고 했지 상수항을 제대로 봤다고 한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경신이라서 다 잘못 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그러면 이제 못 푸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x의 개수만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대로 봤다는 전제 하에서 푸셔야 되고 그러니까 a분의 c는 맞는 거지. a분의 c가 둘의 이제 곱인 거고 곱해보시면 켤레니까 4 더하기 9라서 13인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항만 잘못 본 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두 근의 합은 제대로 구해진 거죠.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우리가 원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풀이하는 방식은 A, B, C를 그냥 다 A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A는 그냥 A고 B는 마이너스 2A이고 C는 13A이고 요거 가지고 대입하시면 이제 근과 계수 관계 금방 나오니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98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97번 이 문제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했거든. 이거를 x의 개수를 잘못 본 녀석이 과연 나머지라고 제대로 봤을까? 약간 이딴 것도 제대로 못 본 아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미 고쳤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안 고쳐져 있지만 나도 발견하고 고쳤다고. 야르 소리- 야르 아니에요.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푸세요. 너무해. 헛소리 하지 마. 시간이 안 간다. 배고파서 누룽지 먹을래? 그래. 누룽지 한 입 먹어. 자, 뭐예요? 지금 민준이가 준대. 한 조각만 먹어봐. 나는 별로 야, 거절당했어. 민준아 누룽지마저 거절당하다니 슬프다. 영고백 1가임. 아니 고백까지.
누룽지 플러팅이었는데 아쉽다. 아니 그렇다고 마음도 없어요. 그래, 성경님 180 이상 만난다고 했다고. 자. 정수 n이고 기억번 조건은 어차피 해석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알파, 베타가 서로 같거나 아니면 합이 0이거나. 합이 0이면 어떻게 되죠? 합이 0이면 n값이 마이너스 1인데 문제는 n값이 마이너스 1이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1는 0 이렇게 나오네. 그지? 맞나?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합이 0일 절대값이 서로 같은 상황이 가능하죠. 근데 꼭 합이 0일 필요는 없고 알파, 베타 같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너가 같으면 판별식이 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중근인 거니까 판별식을 써보자고. 너가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8는 0, 3대 이렇게 n제곱 마이너스 6n 다음에 빼기 3이 0 되나요? 근데 뭐가? 왜? 이거 이상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0이 되는 정수 n이 있냐는 거지.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건 없고 그러니 요거밖에는 없다. 그래서 기억번은 참입니다. 니은번은 무슨 표현이야?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얘가 무슨 조건을 가져야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다? 순허수다. 그렇죠? 순허수. 근데 보니까 실계수 방정식이란 말이야. 즉 이 순허수는 서로 켤레라는 소리예요. 내가.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서로 켤레 관계에 있는 거고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n값의 합은 21인가? 그럼 그냥 허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되네. 그래서 요거 n제곱 마이너스 6n 빼기 3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이제 요거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가 언제 0보다 작은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시 여기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프를 좀 썼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여기가 3일 때 얘가 일단은 얼마야? 3 들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나오나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2라는 거는 x축과 만나는 이 길이가 얼마야? 얘가 12 루트 10이죠 루트 12 이거 굳이 2루트 3으로 쓰지 마시고 그냥 루트 10이라고 쓰고 왜냐하면 루트 12는 약 얼마 정도 되는 수? 3점 얼마 그러니까 여기는 6점 얼마 이쪽이 마이너스 0점 얼마 됐나요? 우리는 모든 n값의 합을 구하고 싶고 n은 이제 정수이고 그러면 0부터 6까지의 합이네? 그럼 0부터 6까지 합은 1부터 6까지니까 2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번 참입니다. 디귿번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n에 대해서 절대값 n의 최소값은 7인가? 언제 이걸 만족하지? 절대값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절대값 절대값 베타 자 기본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항상 크거나 같기는 해. 근데 부호가 서로 같으면 얘랑 얘랑은 서로 같거든. 절대값을 취했을 때랑 따로따로 취했을 때랑. 그래서 부호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지금 부호가 없는 경우. 자 원래 요거거든. 근데 알파 베타의 부호가 일치하면 그러면 얘랑
같아요. 즉 요거라는 거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는 소리야. 사실은 부호가 일치한다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왜냐면 0이 돼도 괜찮긴 하거든. 한쪽이 0이면 당연히 등호 성립할 거 아니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다르구나. 자, 서로 다른데 알파 베타를 더한 것과 절대값을 씌운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알파 베타의 합의 부호는 어떻다는 거야? 음수라는 소리죠. 얘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 쪽이 더 큰 거고 만약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였더라면 어떻게 됐겠어? 얘네 값이 서로 같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얘가 음수라는 소리야. 그러니 결론 우리는 합은 음수고 곱도 음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계관 써보시면 n 플러스 1이 합이니까 음수 그리고 2n 플러스 1 역시 음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0보다 크거나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된다. 같으면 안 되죠. 왜냐면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수는 없고 n제곱 빼기 6n 빼기 3이 0보다 크다. 한 개, 두 개, 세 개를 만족하는 범위를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그러면 n이 마일보다 작다고 얘는 n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네. 맞나? 근데 둘 중에서 얘가 더 작은 범위네요. 요거 찾아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요거 그려놓은 거에서 바깥쪽이란 말이야 이번에는. 그러면 바깥쪽이니까 이쪽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서 얘잖아. 그럼 여기 아니야? 뭐 어쨌거나 정수 중에서 n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1 이하가 되겠죠. 얘는 마일, 마이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절대값 응? 마일 안 돼? 그러네. 얘가 더 적어네. 얘가 더 작다고 착각했어. 마일보다 작은 거네. 얘부터네, 얘부터. 그래서 너의 절대값의 최소값은 7이 아니라 2가 돼야 되죠.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99번 풀기 싫어할 테니까 100번 풀어볼까요? 우리 앞으로 딱 한 5개만 더 풀어볼까? 100번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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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번 4개. 14, 106, 108. 105, 106, 108 기억이 쏙 사라지네. 언제는 있었던 것처럼 빨리 푸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빨리 풀어. 악감정이. 선생님 누룽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와, 나쁜 사람 누른 게 얼마나 맛있어. 아니 할머니도 아니고 누룽지 왜 들고 왔냐고 도대체. 맛있잖아요. 아니, 뭐, 젤리나 과자보다 이게 낫죠. 그치. 안 찌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할머니가 하는 얘기라고 보자. 할머니 이제 이 아파서 못 드셔요. KO 당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막 약과 이런 거 사오는 거 아니겠지? 약과, 곶감 이런 거. 꽃감 맛있는데 꽃감. 맛없다고 안 했어. 나 마지막 감자기계 사오고. 밤양갱. 꽃감은 비싸서 못 먹어요. 자,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푸세요. 빨리 풀어. 정수 PQ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있고. 정수 PQ. 허근을 가질 때 Q 값이 0보다 클까?
안 풀었지? 안 돼. 15분만 참아.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야. 5개 15분이면 풀지. 한 시간 약. 참으면 내가 그러면 58분에 끝내줄게. 어때? 사실 별로 안 겪은 것 자. 같아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온다며. 아, 뭐. 갔다 오세요. 얼른 갔다. 자, 첫 번째. 자, Q 값이 만약에 음수가 되면 판별식이 항상 양수죠. 그래서 Q 값은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고 0이어도 이제 허그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Q 값은 무조건 0보다는 커야 된다. 당연하고요. Q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판별식이 이제 0보다 크게 나온다. 그 다음에 니은번 Z1과 이 Z2가 같게끔 하는 PQ가 존재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일단은 Z1은 이 Z2 어느 하나의 실근이 나머지 하나의 이제 2배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요게 P고 요게 Q인데 요거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을 해보시면 3Z2가 P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너를 만족하면 얘는 분명히 허수라고 그랬는데 얘는 정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디귿번 Z1, Z2 곱한 게 1이면 P 플러스 Q는 1인가? Z1, Z2가 요 Q죠, Q. 그러면 X제곱 빼기 PX 플러스 1이 0이면 그러면서 너의 판별식인 P제곱 마이너스 4가 음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 P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정수 P 입장에서는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P 플러스 Q는 항상 1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요거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얘가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1이면 요거인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요거인 거고 0인 게 요거인 거죠.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서로 다른 허근이라는 점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래서 P 플러스 Q는 꼭 1이 될 필요는 없다. 요때는 P 플러스 Q가 1이 되겠지만 요때는 이제 안 되죠. 그래서 틀리게 된다. 응? 근데 항상 켤레근이에요. 어차피. 얘가 실계수 방정식은 무조건 켤레근을 갖죠. 넘어갑니다. 102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이고 나머지 한 근은 다른 근의 2배보다 1만큼이 작대. 그러면 어떤 알파라는 근을 다른 근의 2배에서 1만큼을 뺀 거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거꾸로네. 아, 그러네. 바꾸지 뭐. 작은 근에 두 근이 양수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가 이제 양수죠. 알파는 기본적으로 2분의 1보다는 크겠네. 이런 상황이고 알파 m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2m 빼기 1는 0. 여기서 뭐 근과계수의 관계로 일단은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3알파 빼기 1이 m이 될 거고 둘을 곱한 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2m 빼기 1이겠지. 그러면 위에 거 2배 한 게 여기에 대입될 수 있으니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6알파 빼기 2 빼기 1이니까 3 이렇게.
넘겨서 정리해 봅시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더하기 3는 0.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2알파 너가 빼기 3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 쇽쇽. 알파는 2분의 1이거나 3이거나. 근데 요 조건 때문에 이제 너가 아니라 너겠죠? 알파는 3이 나온다. 알파가 나왔으면 m도 나온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105번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차식 fx를 구해라. 징징거리지 오늘따라. 남은 3개 중에서 하나는 쉬워요. 알파 제곱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얘를 이용을 해서 빨대는 뭐냐? 선생님 풀었어? 선생님 답 나왔어? 거의 다 나왔어? 일단 알파 제곱을 살짝 대입을 해보시면 요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f 안에 들어간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좀 바꿔주려고 합니다. 뭘 이용해서 바꿀 거냐면 얘를 이용해서 바꿔줄게요. 알파를 넘겨보시면 정확하게 베타가 바로 누구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예요. 사실은. 그죠? 사실은 얘는 베타야. 다시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이죠. 그러니까 3베타 플러스 6이 되겠네. 그래서 결론 F 베타는 3베타 플러스 6이 나오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시면 F 알파는 3알파 플러스 6이 나와요. 이제 구조가 일치하고 알파 베타 두 개의 문자에 대한 어떤 식이니까 fx는 3x 플러스 6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거는 너를 넘겼을 때 fx 빼기 3x 플러스 6 너가 우리 원래 있던 2차식의 실수배라는 거지. k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원래는 이 자리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넣을 텐데
어차피 걔가 얘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쟤를 쓰지 않고 이제 바로 쓴 겁니다. 문제에서는 F1이 2라는 조건을 알려줬어. 1 들어가면 빼기 9, 1 들어가면 7K인가요? K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끝났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106번 수행할게요. 직각삼각형이죠. 수에바를 내렸고 하나는 중점이래. 직각삼각형에서 수에바를 내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의 빗변의 중점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너의 중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분들의 길이가 모두 같죠. 빗변의 중점은 뭐였냐면 외심이었습니다. 외심. 그래서 여기가 A, 너도 A, 너도 A인 상황. 그 다음에 수의 발 여기가 B고 이만큼이 B. 너가 B더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를 근으로 갖고 있냐면 지금 B분의 1과 C분의 1이죠. A, B, D, E, C. 자, B 2분의 1은 어디 있냐면 여기. 그 다음에 C 2분의 1은 여기. 그래서 요 B2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B2랑 C2를. 그러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가지는 어떤 2차 식에 대한 최고차항이 일자리인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 같으면 그냥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거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뭘로 갈 것 같냐면 역수분의 방정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찾아 놓고 걔를 이제 개수를 앞뒤를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의 우리는 합과 곱을 알면 되는데, 알파 베타 더한 건 얼마 나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2A가 나오겠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일단 2A입니다. 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게? 그렇죠. 얘가 이제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수열반을 내렸을 때 닮음에서 알파분의 B와 B분의 베타가 같기 때문에 그 비례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B제곱이었어요. 요거는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에서 찾아지는. 그럼 이제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식을 써보자.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B제곱은 0. 자, 요렇게 되는데 요걸 개수를 이제 거꾸로 쓰라는 거야. B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은 0. 근데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일자리로 바꾸고 싶지. 그래서 얘를 B로 다 나눠요. 이렇게. B제곱인데. 미안. B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끝.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됐나요? 108번 풀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약간 중등 내신은 안 하자니 좀 마음이 불편하고 막 하자니 또 약간 좀 아는 것 같고 막 이렇지 않니? 특히 수학은 내가 약간 막 미적 원도 막 한 두세 번씩 했는데 이거 좀 중3 수학 이거 뭐 공부하는 게 맞아? 약간 이런 생각 안 드나?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아니, 내신 기출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너네가 그렇다고, 너네가 선행은 많이 나갔지만 그렇다고 중2 중3 수학을 개빡세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왜냐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으니까. 중등 내신의 중요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으니. 근데 고등은 중요하단 말이야. 내신도 그렇고 어차피 수능하고. 그러니까 이쪽을 좀 더 일찍 와서 이쪽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 건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등 수학이 생각보다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죠. 근데 특히 도형 파트, 보통 도형 파트가 어려워가지고 2학기 도형이 어렵죠. 너네 작년 2학기 내신도 좀 어려웠고. 아, 뭐 그래. 108번 풀어. 108번 푼 사람 정답을 외치세요. 저요.
13. 너네 답지 있잖아. 아이, 계열 받네. A 12하고 B를. 답지에 그렇게 써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너가 이렇게 돼 있죠. 너랑 그 다음에 이렇게 너랑 자, 요 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하고 싶냐면 지금 각각 정수인 근을 갖고 있대. 그리고 A, B는 자연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순하게 정수인 근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근이 정수라서 합과 곱이 정수일 필요는 없다고 했죠. 정수인 근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3이랑 3분의 5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뭐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정수근이 존재하려면 너의 근을 생각을 해봤을 때 A 분의 16 뿔마 루트 16의 제곱 마이너스 16A 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정수가 되려면 조건 실건 이 부분이 완전 제곱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곱수가 돼야 되죠. 근데 보니까 16은 이미 제곱수고 16 빼기 A인데 그렇다는 건 너가 제곱수구나. 너가 제곱수가 될 수 있는 수라고 해봤자 A가 자연수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0, 1, 4, 9, 16까지는 안 된다 이거야. 왜냐면 16은 A가 0인 거니까 A는 자연수라서 0은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A 입장에서는 16인 거, 15인 거, 12인 거, 7인 거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한데 같은 조건을 이쪽에서 한번 똑같이 써봅시다. 판별식 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 얘가 역시 제곱수가 돼야 돼요. 제곱수이면서 0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은 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A가 16이면 여기서 이미 이게 얼마가 되냐면 64B가 된단 말이야. 근데 B도 자연수기 때문에 이 값이 분명히 0보다 작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B에다 자연수를 넣었을 때. 15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A는 10이거나 7인데 만약에 7이 되면 49 빼기 28 B가 제곱수가 될 수 있나 해서 봤더니 B가 1인 것도 안 되고 2인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제곱수가 나오지 않고 우리는 A가 12일 때 49 마이너스 48B가 되면서 이것이 제곱수가 될 수 있는 상황 B가 1이면 1이라서 1의 제곱이고 제곱수가 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B값은 1, A는 12가 나온 생각보다 간단하죠. 판별식이 제곱수가 돼야 된다. 거의 판별식과 제곱인 판단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